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산성 도구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그 구글 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뭐 특집으로 3편짜리, 원래 105편까지 한 4개의 동영상으로 구글 킵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지만 이 서비스는 협업에 상당히 그 효과적인 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비캔버스입니다. 지금 이제 비캔버스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비캔버스에 B가 BEE예요. 그러니까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캔버스 로고에 보면은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잖아요. 벌 엉덩이처럼. 그 벌이라고 생각하시고 벌 캔버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쉽겠죠? 여기 뭐 제가 주소는 자막으로 넣어드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아마 기본적인 개념을 갖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밑에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보죠. 예, 지금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로그인 하는 게 나와요. 로그인 나오는 게 나오고 새 계정 만드는 게 나옵니다. 새 계정을 만드셔도 되는데 그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대방이 나를 초대하거나 했을 때 지메일로 메일이 바로 오기 때문에 좀 편하니까 지메일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비캔버스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만 나와요. 좀 휑하죠? 아마 처음 들어오시면 뭐 비캔버스 200% 활용하기라는 까만 창이 뜰 수도 있는데, 뭐 그거 보셔도 블로그 같은 게 나와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비캔버스라는 로고 있고 200% 활용하기 있고, 이제 뭐 알림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이제 관리자한테 문의사항은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피드백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장 처음 들어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새 프로젝트라는 게 생겨요. 새 프로젝트, 이 비캔버스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라는 전체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캔버스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먼저 제목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고, 여기 앞에 보면 얇은 노란색 막대기가 있는데, 요게 그 라벨이에요. 요거를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직 캔버스가 없어서 수정이란 버튼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캔버스가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목을 바꾼다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바꿔주는데, 이거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닫는 건 이 X자를 누르면 닫혀요. 삭제하냐고 물어보고 확인하면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보면 이제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캔버스 이름을 치고 만들 수도 있고, 만든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빈 캔버스, 완전히 빈 캔버스고, 이거 린 캔버스. 이거는 어떤 포맷이 있는 거예요. 이 포맷에 맞춰서 어떤 것을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죠. 이건 되게 유명한 툴이죠. 예, 이건 뭐 책도 두꺼운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툴이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빈 캔버스부터 보죠. 그냥 누를게요. 이름 수정 없이. 이제 새 캔버스가 되죠. 그러면 수정을 눌러보면 이 새 캔버스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지울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이 지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정한 걸 완료하는 거죠. 자, 수정해 볼게요. 캔버스 1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정 완료 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수정하면 둘 다 한 번에 고칠 수 있게 돼 있고요. 캔버스 2 뭐 이렇게 바꿔주죠.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렬은 얘를 캔버스의 순서를 오래된 순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름 순으로 할 거냐, 타입 순으로 할 거냐. 뭐 타입은 뭐 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들어가 보죠. 캔버스 1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200% 활용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화면이 아니었네요. 예, 들어오면은 이 캔버스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를 공유하기가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누군가에게 이 캔버스를 권한을 부여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든 캔버스를 보기만 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대화가 가능하니까 채팅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코멘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코멘트라는 게 있다 보시면 되시면 코멘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이건 나와 만드는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수정 가능한 권한입니다. 이 링크를 공유를 해주면 되고요. 뭐 소셜로도 공유할 수 있고 파일 내보내기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거 아니니까 일단 닫겠습니다. 이 마우스 도구는 그냥 마우스로 잡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는 그 셀렉트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포스트잇, 제가 아까 포스트잇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르면 위에 색깔을 정하는 게 나옵니다. 5가지 색깔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이런 색깔을 하면
원하는 곳에서 찍기만 하세요. 찍으면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그럼 안에다 내용을 칠 수가 있어요. 1번 의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글자 색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볼드를 빼고 넣고, 이태릭을 했다, 이태릭을 빼고. 줄바꿈, 여기 보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Shift 엔터 누르면 줄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에다가 넣고 Shift 엔터. 예, 이제 줄바꿈이 됐죠. 1번 의견이 있는데, 이제 뭐 여기다 이제 부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연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메모를 긴글 메모 도구. 이건 이제 뭐 포스트잇이니까 좀 아무래도 짧은 좀 포인트된 글씨를 쓸 때 쓸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가 있습니다. 메모는 배경의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건 투명이고요. 그래서 정해서 여기다가 콕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1번 의견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고요. 여기서 각각의 노면 가운데 이 연필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일에 이 가운데를 안 누르고 옆을 누르면 사이즈 조정이 돼요. 사이즈 조정.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껍데기 사이즈를 조정하면 글씨 사이즈도 바뀌니까 글씨 크기는 이걸로 조정을 해주세요. 옆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이렇게 긴 글로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만 필요한 건 아니죠. 도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형으로 가면 도형은 지금 4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콕 찍으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아까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하면 콕 찍으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기죠. 물론 옆에다 놓고 당기면 사이즈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는 좀 독특한 게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요 도형과 도형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로는 되는데 일단 취소를 하죠. 언두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언두가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언두, 리두, 페이스트 이런 거 나오니까 페이스트가 나온다는 건 카피도 된다는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런 게 나와요. 그림을 겹쳐 그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워드, 백워드, 뭐 파워포인트 쓰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림을 더 앞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얘기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서 이것도 색깔을 먼저 정해준 다음에 1번 의견에서 얘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뭐 어떤 방향성을 줄 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펜은 그냥 그리기 도구입니다. 그리기 도구예요. 이거 누르면 또 역시 색깔을 정해주고 이거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코멘트인데요. 코멘트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코멘트 누르고 이렇게 찍으면 그 자리에다 코멘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코멘트는 표시만 돼요. 1번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그다음 Shift 엔터해서 2번 의견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done을 하면 이렇게 표시만 됩니다. 원하는 곳에다 붙일 수 있어요. 자기가 여기다 코멘트를 남겼다. 아니면 여기다 코멘트를 남겼다.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누군가 여기 코멘트 했다는 게 알겠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어요. 문서를 들어왔는데 파일 업로드 기능이면 이제 달력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그러면 업로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PDF는 바로 이렇게 보여주죠. 다른 문서를 보면 워드 같은 거 워드도 바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도 넣으면 바로 그림이 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도 같은 거 넣으면 바로 이렇게 그림이 뜹니다. 지도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소스를 삽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주소를 누르면 동영상이 붙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 팟캐스트 영상을 한번 넣어보죠. 예, 지난 편 105편 영상 주소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인서트를 합니다. 인서트를 하면 영상이 이렇게 붙어요. 사이즈 조정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붙었는데요. 아까 링크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지원해요. 비메오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쉐어, 사운드 클라우드, 플리커, TD에 있는 영상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이 전체가 사실은 이 문서의 존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서라기보다는 이 캔버스죠. 이 전체가 캔버스고요. 캔버스에 지금 저는 여기만 작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끌어서 내려놓으면은 캔버스 전체에서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요게 있는데 이 스페이스바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걸 누르고 움직이면 그 화면을 붙잡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줌인이에요. 클릭 컨트롤 휠이라고 단축키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건 줌아웃. 예, 여기까지가 줌아웃은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여기 이상은 안 돼요. 예, 줌아웃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버튼은 전체 화면,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써서 캔버스를 구성하는 건데 뭐 필요하신 분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작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초대 버튼을 누르는데요. 초대 버튼을 누르면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와 이 공유는 좀 달라요. 이 공유는 이 캔버스 한 개만 공유를 합니다. 이 초대는 아까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캔버스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초대받은 사람은 그 5개에 대한 수정 권한을 모두 가져가는데 이 캔버스를 공유하기를 해서 받은 사람은 그 캔버스에 대해서만 수정 권한이 주어져요. 수정 권한이든 못 보는 권한이든. 자, 초대를 해보죠. 이제 부를 사람을 눌러서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대장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나와요. 회원님이 테스트 프로젝트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나는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난 초대해서 위엔 이렇게 나와요. 이제 프로젝트 멤버를 늘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탈퇴시킬 수 있어요. 원하는 타이밍에 탈퇴를 시킬 수 있으니까 뭐 그때 하시면 되고요. 아, 참, 요 밑에 있는데 이거는 이 캔버스가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공지사항을 남길 수도 있어요. 여기는 공지사항을 남겨놓고 누군가 이제 이 공지사항을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람 내가 회원님이 테스트 프로젝트에 초대되었네 하고 오케이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위에 노티 하나가 떠있죠. 언노운님이 이게 참 노티가 있는데 좀 이게 노티가 가끔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리고 밑에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라벨을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그 라벨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뭐 라벨에 대한 수정 정렬 이것도 가능하죠. 이 수정 눌러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캔버스 1을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원래 만든 사람과 똑같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둘 다 같은 곳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코멘트를 남겨놨네. 그러면 코멘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코멘트를 남고 돈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남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1번 만드신 분이 1번 사람이 보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쭉쭉쭉 줄여놓고 2번 의견을 단다고 이렇게 해서 2번 의견 이렇게 달아놨죠. 그 다음에 쿡쿡쿡쿡 이렇게 달아놓으면 뒤에 가면 2번 의견이 그대로 붙어있죠. 실시간으로 계속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화살표를 표시를 해보죠.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2번 의견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카피해서 쓸 수도 있어요. 카피 페이스트 앞에 사람 만든 거 그냥 갖다가 써가지고 2번 의견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쉽고요.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펜도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원래 원저자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 이제 빼먹은 게 아무 데서나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포스트잇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빨리빨리 포스트잇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더 이상 색깔을 못 바꾸냐 그건 아닙니다. 원하는 거 찍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위에 색깔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도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얘도 투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투명이면 겹치면 뒤에 이렇게 비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버튼은 그냥 이거 작성 중에 새 캔버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새 캔버스 바로 만들면 되는데
내가 새 캔버스 간다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캔버스로 이동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이 캔버스에 남겨놓고 혼자 이제 저쪽 딴 캔버스를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생산성 도구 중 하나인 B캔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B캔버스 괜찮은 도구예요. 써보시면은 여러 명이 아이디어를 나눌 때, 그리고 자기 의견을 전달할 때,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모을 때, 이럴 때도 활용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생산성 도구 그 위에 중에 캔버스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여러 명이 아마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작업 같은 걸 할 때 막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하잖아요. 그거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니까 활용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디지털 히어로즈의 그 팟캐스트 내용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정리가 할 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늦었는데 그것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